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혜석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이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첫 재판 기일이 잡혔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그런 출석인 만큼 언론 그리고 이제 많은 관심들이 몰리고 있어서 오늘은 이 현장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남부 연방 법원에 대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현장을 나와 봤는데요. 마침 오늘이 또 출두를 하는 날이어서 그 이야기에 앞서 여기 현장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보면요, 한 100m? 아니 한 30m 정도 되는 긴 언론의 행렬이 있어요. 여기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요, 굉장히 좀 큰 도로에 있지 않고 2차로 사이에 두고 있는데 짧은 도로이고, 여기 인도를 이렇게 막아서 여기에서 지금 언론들이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출두를 할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보면 이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요.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요. 베네수엘라에 이제 간섭하지 말라라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거는 베네수엘라의 오일, 그러니까 기름 사업에서 손을 좀 떼라, 이제 이런 팻말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국기와 트럼프 대통령 국기를 같이 흔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네요. 사실 알고 보면 이곳이 전 세계 돈과 권력을 심판하는 굉장히 좀 유명한 법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법원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기소가 돼서 이곳에 오늘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난 2020년에 기소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 군사 작전을 통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서 여기 브루클린 인근 구치소에 수감을 한 뒤 오늘 이쪽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진짜 내용, 이 법원에 대해서 어떤 법원인지 한번 알면 앞으로 마두로 대통령의 재판도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법원을 한 줄로 설명을 하면 뭘 해도 괜찮다, 돈을 벌든 권력을 잡든 신기술을 연구를 하든 신기술을 활용하든 뭘 해도 괜찮은데 선을 넘는 순간 용서는 없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별명이 있는데요, 흔히 세계 자본주의의 형사법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요 판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사건이죠. 바로 폰지 사기입니다. 나스닥의 이제 회장 출신인 이제 버니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650억 달러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바로 이게 폰지 사기였죠. 이 사건을 판결한 곳이 바로 이 법원입니다.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15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뉴욕 연방 남부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금융의 신뢰를 깨는 범죄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이곳에서는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융범죄랑 좀 비슷한데요. 바로 리보 사태입니다. 전 세계의 파생상품이나 이런 데 연동되는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금융의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리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은행들끼리 아니면 기관들끼리 정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담합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었었는데 이 담합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발각이 됐습니다. 티 안 나게 한다고 바꿨는데 파생상품에서 손실을 만회하고 이득을 보기 위해 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굉장히 큰 금융범죄였고, 이 사건도 여기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다뤄졌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 장난이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뒤흔드는 중범죄라고 판단을 했고요. 결과는 참여한 은행들에 대해 막대한 벌금, 그리고 트레이더들에게 처벌, 그리고 결국 리보 금리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리보 금리가 현재는 완전히 사라졌는데 아마 2013년 중후반 정도에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OFR 등 여러 가지 대체 금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를 했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본은 이제 신고만 하는 숫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작이 좀 가능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뀐 것에서는 실제로 거래된 숫자를 통해서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금 더 복잡하고 신뢰가 더 갈 수 있는 숫자로 봐는 거죠. 이런 23년 6월 30일에 완전히 없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판결로 리보 금리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또 한 번의 대규모 글로벌 은행이 큰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4년인데요.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파리바가 미국 은행도 아닌데 이곳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는데 미국이 제재한 국가들과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재를 한 국가들과 결제를 할 때 달러를 썼고 이 달러 결제를 우회하면서 이제 미국 금융 시스템을 속였다라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BNP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했다. 그런데 이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달러를 썼지. 그러면 미국법에 따라야 돼. 이 사건 이후에 많은 글로벌 은행들이 자국법에 따라 하지 않고 이제 미국법을 더 신경을 쓰게 된 거죠. 글로벌 은행뿐만 아니라 최근에 되게 주목받고 있는 암호화폐 분야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3년인데요. 이제 FTX 사태도 이곳에서 판결이 됐습니다.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포드리드 고객 돈을 받아서 자기 사업으로 이제 유용한 사건인데요. 말을 막 포장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적법한 절차도 없었고 이제 규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법으로 하면. 하지만 이 뉴욕 연방 남부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그냥 사기면 사기다. 물론 아직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어떤 판결이 났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힘들지만 아무리 혁신적이고 없더라도 사기면 사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 중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2010년 이후에 여기 나스닥에 상장한 여러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뭐 부실을 했다 하고 이제 뉴욕에서 돈을 보고 달러로 돈을 벌었으면 이 법정에 서야 되고 그리고 예외 없이 다 처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이곳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서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국제재판소가 아닌 이렇게 자기 나라의 연방법원에 세우는 미국은 이 사건을 정치나 외교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형사 문제로 보고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두로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나르코 테러 공모, 코카인의 미국 반입 공모, 기관총과 폭발물 같은 파괴 장치 관련 정모 범죄 그리고 미국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 혐의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이제 나르코 테러가 가장 핵심적인 걸로 꼽히고 있는데요. 마약으로 돈을 보고 그 돈으로 무장 조직을 키우고 그걸로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 이거는 마약이 단순 그냥 형사 범죄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상징이 되고 그 국가 권력을 통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하나의 큰 그냥 범죄 조직으로 본다라는 거죠. 법조인들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혐의 자체들의 형량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최대 종신형까지 나올 수 있는 여러 형량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종신형들까지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법원을 보시면 월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가가 있고요. 그 월가에서는 세계 최대 자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을 이 법원은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 현장을 객관적으로 정의롭게 지킨다고라는 말은 못하겠는데 뭐 아무튼 미국 상황에 맞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검사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치적 고려나 외교적 눈치도 거의 안 본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와 시스템 피해를 중심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법정이 마두로 대통령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많은 심리 기일도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이 법원이 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볼 경우에 메시지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을 흔들었고 미국에 눈밖에 난다면 직접 처벌을 하겠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국제법상 어떤 논란이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무서운 법원, 눈치 안 보는 미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